아루샤는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약 6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17km 거리에 4,562m 높이의 휴화산인 메루산이 있고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발 1,400m의 표고에 위치해서 아프리카임에도 1년 내내 시원하고 건조해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00년 독일이 군사 요새를 건설했고요. 오랫동안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마사이족을 내몰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이곳을 독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오랫동안 지배함에 따라 도시 곳곳에 유럽풍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식민 역사를 거치면서 비옥한 아루샤의 넓은 땅은 유럽인 소유가 됐습니다. 이들은 커피 플랜트를 만들어서 연간 3, 4만 톤의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 수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가난한 현지인들과 전혀 다른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숙소의 경우에는 스웨덴 국적의 60대 남자 미카엘이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요. 1층은 커피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2층은 방 4개가 있는 약 80평 크기의 빌라로 그중 방 하나를 여행자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루샤에 머무는 내내 미카엘 집에서 보커 화장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로 방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미카엘은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 한 명과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청소, 세탁, 식사 준비를 하는 하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나에게 손님은 주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고용한 집사와 하녀의 보살핌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빨래, 식사 준비 등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인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행지에서 한식 만들어 먹는 것에 익숙하기에 하인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요리를 했는데 이 중년 아줌마인 하인은요, 나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빈 그릇 생기면 보기 무섭게 설거지하고 빨랫감이 나오면 세탁하는 등 어떤 것을 도와줄지 고민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집주인 미카엘한테는 익숙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불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루샤에서 하인 한 명은 월 55만 실링, 우리 돈 약 26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면 된다고 합니다. 커피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집주인 미카엘은요, 집사와 하인 한 명을 운영하면서 약 60만 원 정도를 주지만 이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한 듯 보였습니다. 또 이게 또 일자리 없는 탄자니아에서 고용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상류층과 중상류층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집사와 하인을 두는 문화는요, 20세기 중반에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프리카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아주 신기했습니다.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부룬디, 우간다 등 8개 국가는요, 유럽의 EU처럼 연합국가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연합과 단일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으로요, 향후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연합을 거쳐서 정치연합을 순차적으로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만약 동아프리카 공동체가 완성이 되면요, 동아프리카 공동체 추진본부와 위치하고 있는 이 아루샤가 수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동아프리카 공동체가 현실이 된다면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루샤는요, 지금보다 더 크고 멋진 도시로 변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안 낯선 음식만 먹었지만 칼칼하면서 입에 착 달라붙는 한식이 그리웠습니다. 아루샤는 충분하게 내리는 비와 비옥한 토지 덕에 커피, 화훼를 비롯해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식자재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른 여행자가 현지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재래시장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아루샤에서 가장 크다는 슈퍼마켓, 쇼퍼스 슈퍼마켓을 찾습니다. 아프리카답지 않게 제법 큰 슈퍼에서나 절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싼 것 같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업 기반이 없는 탄자니아의 모든 상품은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이까지 오는 물류비를 고려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감자, 양파 등 길 건너 재래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까지 비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쌀과 파스타, 닭고기, 감자 등을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포식했습니다. 미카엘의 하인은요, 내가 요리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하면서 귀가한 뒤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겠다고 보조를 해주었는데, 완성한 음식을 나눠줬더니 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는 뜻이 아산테와 맛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끼따무를 연발했습니다. 사진은 현지 재료로 만들어 먹었던 파스타와 닭볶음, 오이김치 영상입니다. 아루샤는 탄자니아 커피의 메카이기에 이곳의 커피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내가 다녀온 곳은 아프리카페라는 곳으로요, 간단한 브런치도 함께 파는 곳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루샤에서 가장 럭셔리한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가격이 아프리카답지 않게 비싸가지고 아메리칸 블랙버스터와 커피 한 잔에 27,000실링, 우리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한 축에 속하겠죠.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평범한 현지인은 근접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손님으로 앉아있는 현지인의 복장을 슬쩍 살펴봤더니 제법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경제력이 있어 보였고요. 서비스하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커피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루샤에 머문다면 꼭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사파리에서 쌓인 피로를 씻기 위해서 아루샤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55분에 잔지바르로 출발한 에어 탄자니아를 탑승해야 됩니다. 문제는 최소한 4시 55분에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숙소에서 4시 이전에는 떠나야 합니다. 차량 공유 체계인 우버는요, 이곳에 허용되지 않기에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볼트라는 체계를 이용해서 차를 검색해 봤더니 숙소 인근에 대기 중인 차가 있었습니다. 내가 호출하자마자 즉시 숙소 앞으로 도착한 기사는요, 됐던 가방을 차에 싣겠다며 다가오더니 표시된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그 기사는 갑자기 화를 내는데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차에 내려서 잠시 걸었는데도 비틀비틀하더만 운전석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만약 배낭을 차에 실었다면 어쩔 수 없이 운전사가 요구하는 요금을 수용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량을 검색해서나 주변에 있는 차량이 들어있음에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30분이 지나갔고요. 기다리다가 공항 도착이 지연되면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아루샤의 깜깜한 밤거리에서 택시를 찾아보았으니 뭐 있을 리가 있나요? 다니는 어떤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두움과 무지 때문에 찾아오는 공포감이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한 불황인이 어두운 외딴 길에 배낭을 맨 채 서 있는 외국인을 발견했다면 그 외국인은 10중 8구 범죄의 대상이 됐을 것인데, 그 대상이 내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느낀 나는요, 무작정 밝은 곳을 찾아서 급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진 주유소 앞에서 다시 볼트로 빈 차를 검색했고, 다행히 수락하는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서 킬리만자로 공항 이동까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앱에 표시된 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로 입장한 뒤에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루샤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운전사를 미리 섭외해 놓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잔지바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